자, 일단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이 천정 부분,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천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보통 그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2개짜리를 써도 되고 4개짜리를 써도 되는데 기왕이면 아니 무브라면 안 되죠. 많은 걸 쓰고 하나를 줄이는 게 더 낫죠. 자, 그 라인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는데 어차피 한 줄이 줄어들 거니까 바싹 가까이 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놓고 요 위에 줄만 지울 거예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이 반자틀이에요. 반자틀이 45에 45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격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어떤 간격으로 들어가는지. 이 골뱅이가 간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한 칸 띄셔도 되고 안 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합판 아이고 합판 위 천장지 마감 하셔도 되고 두께 넣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요거 얘가 그 천장 우리 그 지금 말로는 천정 몰딩 그리고 반자 돌림 천장 몰딩으로 써도 사실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없는데 36 곱하기 크기는 적어줘야죠. 36 곱하기 45.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세 군데 동시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한 군데만 집어넣을 거냐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각 실이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세 군데 다 집어넣어줘야지 도면이 좀 꽉 차 보여요. 꽉 차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2개 만드는 거 있죠? 자, 보세요. 제가 그 이미 만들어진 도면은 굳이 다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러한 겁니다. 미러를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굳이 다시 안 만들고 이렇게 작업만 해서 스트레치하지 말고 무브 할게요. 무브해서 내려서 잘라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 맨 위에 것만 가운데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시 무브해서 가운데 맞추고 얘는 하나는 복사해서 합판 요 가운데 부분을 맞춰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TR 엔터에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위에 상단 부분에 작업이 됐고요. 하나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똑같은 작업이 반복될 때는 명령어를 써서 움직이라 그랬죠. 이렇게 명령어 쓰셔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은 됐어요. 자, 이제 이쪽 작업 아까 마무리를 안 됐었죠. 자, 그럼 이쪽 작업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얘를 배치할지 밑쪽으로 배치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배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꺾여진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배치를 하는 게 낫죠. 위에 배치를 하는 게 나은데 여기서 무브에서 간격만 좀 조정을 해볼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밑창 콘크리트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마감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자, 마지막 하나 점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요선 쭉 드래그해서 요 원의 중심점까지 늘려놓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점이 얘는 5개고 그럼 한 줄은 어차피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브 한 줄 내릴 거예요. 내리고 자, 요번에 이제 위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쪽에 들어가는 애는 그 바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조석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게 갑자기 인조석 현장 물갈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필기대를 잠깐 돌아볼게요. 현장 시공은 가급적 안 하고 경량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방식은 고급 바닥 타일 마감으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저는 후자를 권해드립니다. 고급 타일 마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고급 바닥 타일 마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 콘크리트 THK 들어가야 되겠죠. 두께
150. 다음 온스파이프 필요 없고 콩자갈 다지면 똑같잖아요. 콩자갈 다짐이 아니지 여기는. 네, 저거죠. 밑창 콘크리트죠. 밑창 콘크리트 THK 50. 그 다음에 잡석 다짐 THK 200.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집안선보다 더 높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 X표 긋고 나서 성토 다짐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틸레버 부분에 지금 글자체가 빠졌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거를 선택해서 복사를 합니다. 아이고, 한글로 되어 있네요. 만들어진 걸 선택해서 복사를 하는데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는데 가급적 선은 안 겹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이쪽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 요거는 아이고 요거 하나 선이 하나 빠졌네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요거 이제 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방수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방수층을 먼저 선택하고 상단이 방수층이고 방수층이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게 얘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몰탈 미장 마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 그리트 표현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긴 짧잖아요. 짧으면 늘려야 되겠죠. 그립 이용해서 늘리시고 자, 위에 거부터 가볼게요.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방수층인데 액체 방수가 어찌됐든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일 경우에 또는 다른 방수제가 표현이 안 될 경우 뭐 오일 페인트라든가 그러니까 방수에 대한 효과가 있는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액체 방수를 3차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몰탈 마감한다는 거잖아요. 몰탈 위 그다음에 W.P 마감. 이 WP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워터 페인트, 수성 페인트 마감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를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철근 위콤마 찍고 CON 위콤마 찍고 C 철근 콘크리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THK 120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철근 콘크리트 표현 방법을 두 가지로 바꾼 거예요. 여기 그냥 한글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 방법이 있고 영어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그 다른 방법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어필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나 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기와로 올라갈 겁니다. 기와로 올라갈 건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들어진 걸 또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 만들어진 걸 또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 시켰고요. 자, 크기 맞춰서 놓고 자, 기와로 가는데 기와에서 중요한 건 길이에요. 왜냐하면 지붕이 물매로 경사졌잖아요. 그래서 지붕 물매의 경사진 방향이 이쪽 부분이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이쪽 부분에 표현해야 되는 거면 표현 방법이 뒤집혀야죠. 원본객체 지우고요. 이렇게 뒤집혀야 되겠죠. 그래서 뒤집혀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이거 설명을 잘못 드렸죠. 뭐냐면 지금 이쪽 부분 뒤집어서 작업했잖아요. 작업했으면 뒷자리 정렬을 하셔야죠. 요거를 제가 설명을 빼먹고 했네요. 지금 작업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지셔야죠. 항상 방향이 들어갔을 때는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이 끝자리 맞춤자리도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끝자리 정렬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정렬 방향이 바뀐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브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도넛을 제일 그 지붕의 그 기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놓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 물매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글자는 물매 위치에 있는, 지금 현재 물매 위치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매 위치를 옮겨야지 글자를 옮기진 않을 거예요. 글자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가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역시 당연히 물매가 이동하는 게 맞죠. 물매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에서 표현만 돼 있다, 이 경사각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의 위치, 도넛의 위치를 움직여야죠. 자, 그 맨 위에 있는 게 기와죠. 그리고 기와 살이 들어가고 복사해서 방수층 잡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볼게요. 이제 시멘트. 자, 이 시멘트 기와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죠.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못하네 이거. 시멘트 기와 보이시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시멘트 기와 있기로 마감하시죠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도면에서도 당연히 우리 도면에서도 여기가 시멘트 기와가 들어가야 되겠죠. 시멘트 기와 위. 여기서 약간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죠. .p 마감. 자, 5.p가 뭐냐면 시멘트 기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흙으로 기운, 제가 시멘트 기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시멘트 기와예요. 요렇게 생기네. 이렇게 시멘트 기와가 이게 거의 흙으로 굽다시피 한 기와들이거든요. 이런 기와들. 그러면 이 기와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곰팡이도 많아요. 그늘진 부분은 계속 곰팡이가 생기는 거고, 얘 자체가 방수의 효과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겹쳐서 쌓기 때문에 빗물만 밑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얘 자체가 어떤 그 방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공법을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이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오일 페인트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직접 부어오지만 예전에는 그 작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요런 건물 우리가 요거 많이 보셨죠? 자, 요런 건물 우리가 지을 때 작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멘트 기와 있기에서 이 위에다가 페인트를 발라줘야지만 그나마 그 나중에 보수할 때 작업이 진행돼서 시멘트 기와 자체가 방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일 페인트를 마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와살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와살이라는 게 여기 있는 애요.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애. 24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와거리 21, 원래 20 곱하기 20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예전에 그 각재 크기 때문에 이걸 21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거고, 자, 무브 해서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내리고 아까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복사해서 복사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내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와를 마감 졌고요. 기와 부분 이제 용머리 부분으로 가야 되겠죠. 용머리 부분 놓을 때는 이쪽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쪽은 물매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으로 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있는 글자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 써가지고 밖에서 넓은 부분 보시면서 이렇게 밀어 시켜 버리시고요. 요거 무브에서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갖고 내려오는데 한 가운데다 맞추면 되는데 가운데서 살짝 어긋나게. 왜냐면 나중에 치수선 집어넣을 때 이거
맞추시기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살짝 어긋나게 하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도넛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무브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요 부분의 마감을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 하나만 할게요. 자, 요 부분을 암키아 부분 그리고 수키아 부분 그 다음에 용머리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재료를 들어간 부분마다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총 4개의 재료가 들어가네요. 자,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는 당연히 목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숫기와 이끼 또는 이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숫기와 이끼 또는 이기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암키와 세장 쌓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갈 건데요. 일단 또는 미장 마감. 미장 마감 잘 안 쓰니까 패스할게요. 규조토 쌓기.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원래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2가지로 구분을 바꿨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복사를 해서 모양을 맞춰 놓고요. 자, 이렇게 모양 맞춰 놓고 보시면 회관중 마감이라는 거 여기에 그 암키와 세장 밑에 공간이 뜨잖아요. 요 부분이 공간이 뜨기 때문에 요 부분에다가 예전에는 규조토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규조토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예전에는 규조토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규조토라 그래서 규조토가 뭐냐면 진흙이에요. 찰진흙. 찰진흙은 그 시간이 지나면 굳어진 흙이 불로 구운 흙, 우리 도자기처럼 불로 구운 흙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녹아내려요. 그래서 깨져요. 진흙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이 규조토 쌓기를 잘 안 써요. 회반죽으로 그냥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같은 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채워요. 이 부분을 비어져 있는 부분을 비세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장 마감 몰탈을 여기다 붓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게 미장 마감도 넣을게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니까. 까지 넣어서 요 3가지 중에 어떤 걸 써도 되는데 저는 회반죽 마감을 추천합니다. 일단 자, 제가 요걸 왜 제일 마지막에 하냐면요. 시간이 없을 때는 얘를 패스하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근데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패스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얘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뿐이지 그리는 게 맞아요. 안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셔야 되고 점수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밑에 있는 2글자짜리 하나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거 지울 거예요. 어차피 한 줄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한 줄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울 거고 제일 처음 가로로 들어가 있는 얘 이름이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수평 깰 때, 지붕 깰 때라는 건데요. 꿰일 때예요. 꿰다 하는 그 꿰일 때. 수평 깰 때 45에 45.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글자는 겹쳐서 출력했을 때 가급적 겹쳐서 글자가 묻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데 이 지붕 부분은 정말로 많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겹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요거 놓은 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놓고 한 이 정도 되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 다 들어갔죠. 자, 여기부터
요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하는데 달대바지예요. 달대바지. 네. 달대바지. 달대를 받친다라는 의미고요. 45에 45인데 얘는 간격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달대랑 같은 간격을 들어가기 때문에 간격 자체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이쪽 부분 이제 달대를 표현하겠죠. 달대. 역시 달대. 달대바지와 달대는 간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주는데 그러면 여기다 같이 붙여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글자이기 때문에 서로 틀리다라는 걸 정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십자 못치기. 우리 여기 더하기 한 거 생각나시죠? 요 더하기 한 거를 십자 못치기로 바꿔서 네,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리드선 작업해야 되겠죠. 리드선 작업, 직교 켜서 리드선 작업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 깰 때도 리드선 작업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달 때에는 리드선을 기역자로 안 꺾어도 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달 때 바지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이게 다 됐으면 여기 있는 도넛 중에 하나를 복사를 해요. CO 엔터에서 가운데 기준을 잡아가지고 요 각각의 그 우리 리드선 뽑은 끝선 있죠. 끝선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우리 달대랑 달대바지 십자 못치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만 표현해 주면 되고요. 이 안을 꽉 채우려고 복사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 작업해 가지고 괜히 힘들게 고생만 하지 마시고요. 예, 요렇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걸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명이 남았죠. 실명도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특별한 기준 없고 우리 전체 요 아래 위로 들어가 있는 글자들 있죠.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요 정도 보시고 맞춰서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직교로 움직일 거니까 여기 선택해서 실명 크기는 원래는 80이면 곱하기 2 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이 정도 크기. 근데 너무 크거든요. 이게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80이면 3의 배수로 나가서 120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얼추 글자가 이뻐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러면 평면도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잘라진 부분에서 여기서 한번 틀었잖아요. 이 부분이 주방이죠. 주방이고 이 부분은 또 거실이에요. 주방과 거실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방이고 현관이에요. 요거를 잘 보시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게 포인트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우리가 주방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칸 띄워도 돼요. 이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 영어로 REC 엔터 요 한 칸 띄고 조금 널찍하게 이렇게 렉탱을 두세요. 왜냐면 세 글자짜리도 있거든요. 세 글자짜리도 있으니까 두 글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교 펴서 이제 주방하고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지금 여기가 테라스죠.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 이 부분이 거실. 아유 복사를 했는데 왜 복사가 안 돼? 자, 이 부분이 거실이에요. 거실 선택하고 여기는 또 방이에요. 방이고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는 테라스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실마다 이 도면의 포인트는 각 실마다 이렇게 작업 자체를 달리 해야 된다. 실명이 틀려진다라는 걸 꼭 각인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주방 했고 여기는 방이죠. 이거는 무브해서 가운데로 옮기면 되겠죠. 그것도 할게요. 좀 이따가 제가 하시고 여기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MA 이용해서 MA를 무브 이용해서 이제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MT 해가지고 가운데로 놓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먼저 쓰고 가운데로 옮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업이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자, 요거 다 이제 완료됐으면 이제 마지막 해치 넣어야죠. 마감 해치.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요 부분, 요쪽 요선의 벽면은 인면으로 보이는 벽돌이죠. 외부에 보이는 붉은 벽돌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면으로. 자, 해치가 외부에서 보이는 붉은 벽돌, 즉 미리 정의되어 있는
816C번을 선택하라 그랬죠. 816번을 선택하라 그랬죠. 선택, 엔터. 하고 나서 축척은 0.6으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축척도 반드시 0.6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벽돌 두께 나오죠. 근데 얘가 너무 좁으면 안 이쁘니까, 여기 너무 좁으면 안 이쁘니까 얘를 40mm면 0.4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너무 자잘하면 출력했을 때 되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0.4 정도면 충분하네요. 여기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비율적으로 비슷하게만 들어가면 돼요. 너무 크면 얘가 블럭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블럭 되지 않도록 요거 크기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인 크기 조절만 하면 돼요. 어차피 축척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치 하셔서 요번에는 뭘 들어가냐면, 쭉 내려서 줄로 되어 있는 거 JR 요 JISRC 콘크리트 표현이죠. 콘크리트 표현인데 우리는 콘크리트 표현 15로 쓸게요. 굳이 콘크리트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거와 요거를 그 거실에 있는 저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걸레바지 표현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45도로 꺾여져 있죠. 그럼 우리도 45도로 꺾어야지 수직선으로 나올 거고, 축척은 일단 10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너무 잘죠. 너무 잘면 또 그 도면 자체가 그 좀 뭐랄까 깨져 보이는, 그 시커멓게 보이는, 안 이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략 한 300간격 정도, 눈높이로 300간격 정도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시고, 역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면 안 이뻐요. 파랑으로 바꿔서 이렇게 작업해서, 테라스 부분에는 어쨌든 목재로 마감했던 마감 표시를 해준 거고, 이쪽 이제 주방 부분이랑 이게 테라스로 돼 있구나. 거실이죠.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요. 네,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테라스 부분은 당연히 인면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서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긴 했는데 그냥 진행할게요.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여기 마지막 치수만 넣고 타이틀 표제란 집어넣으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서 작업을 하고 나서 아예 할게요.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테두리 안 만들었죠. 네. 옆에다가 테두리 만들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으면 이제 치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치수 집어넣겠습니다. 자, 치수는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 툴바 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툴바를 바로 시험장에서 꺼내려면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ISO 25 옆에 보면 치수 스타일이 들어있거나 또는 형식에 보시면 치수 스타일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치수 스타일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누릅니다. 기존에 있는 거 새로 만들려고 뭔가 액션을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바이레이어로 다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선 종류고 뭐고 다 바이레이어.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출력할 때는 꼭 바이레이어로 돼 있어야지 선 두께가 그대로 출력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30, 그리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50.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략 이 정도라는 거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치수선 너머로 연장의 값, 요 30이 나중에 문자 높이에서 요 부분 있죠. 치수선 너머로 간격, 그 문자 띄우기 요것도 같은 크기로 진행이 되는 게 좋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치수 화살표 크기. 치수 화살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얘는 큼직큼직하게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100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서 건드릴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좀 더 이쁘게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ISO 표준으로 바꿔주는 건 당연히 ISO 표준이 돼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높이는 아까 ST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레이어는 안 바꿨잖아요. 채우기 색상 모두 다 바이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채우기는 없지 참. 채우기 넣으면 안 되죠. 네, 바이레이어로 작업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맞춤 가면 맞춤 같은 경우에는 건드릴 거 없고요. 1차 단위에서 십진법이 아니고
윈도우 바탕화면으로 해야지 콤마가 찍혀요. 300분의 1 단위, 세 자리 이상에서 콤마를 찍히게 하려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닫기 누르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 상에서 한번 볼게요. 평면도 상에서 중요한 센터선 있죠. 1200, 1900, 1000, 그 다음에 용머루선. 요런 선들은 당연히 우리 단면도에서는 그 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에 선 먼저 작업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12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툴바를 꺼내 놓으면 연속 치수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연속 치수 눌러서 클릭, 클릭. 필요한 치수들만 잡아서 클릭, 클릭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다 클릭. 이렇게 하시면 쉽게 금방 도면에 대한 그 치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치수가 너무 뭐랄까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치수가 너무 높게 찍었으면 치수를 깨지 마세요. 절대 치수 깨면 안 돼요. 깨지 마시고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불편하더라도 이 작업으로 하세요. 치수 깨지 마시고 시험 때는 이렇게 해서 얘를 무브에서 내리고요. 자, 이렇게 내리시고, 자, 요거 작업 다 끝났으면 마지막 이 부분은 치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선택해서, 자, 여기 툴바 꺼내서 치수 편집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하셔서 새로 만들기 0 반드시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 치수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와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의 높이를 작업을 했느냐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자, 근처점 끌게요. 이 근처점이 잘못 잡으면 치수도 잘못 잡혀요. 근처점은 껐다 켰다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100 나왔고요. 또 연속 치수로 들어갈게요. 자, 연속 치수로 여기서부터 200 나오고 이것까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한 이 정도 이 푸팅 나온 간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만 아실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높이를 맞출 때 이렇게 옆으로 맞춰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같은 높이로 진행이 되는 걸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이 치수가 이쪽 치수로 옆으로 크기가 너무 커서 밀려나갔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가운데 파란색 그립을 선택하시면 문자만 이동 보여요. 문자만 이동하셔서 이렇게 문자만 가운데다가 배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만 이동 이렇게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치수 한번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벽체 치수가 얼마인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 치수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은 높이 놓으시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자만 이동 복사해서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수를 전체 다 선택을 하세요. 전체 다 선택하시고 그립을 이게 도면 안으로 이 치수 연장선이 들어가면 이게 선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립을 전부 다 선택해서 도면 밖으로 치수를 끄집어 내와야 돼요.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분명히 이걸 선으로 인식하면서 출력이 돼 버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치수 보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들을 다 끄집어 내왔고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 들어가야 되겠죠. 세로선은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를 하나 꺼내거나 또는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 250, 200을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연속 치수 선택해서 50, 400 들어간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동결 깊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높이인 첫 번째 아이고 이거 잘못했죠 지금 몰탈 끝선에서 작업을 했죠 지금 그거를 잘못해서 제가 그냥 컨트롤 C 눌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다시 연속 치수로 할게요 자,
푸팅까지 400, GL선 선택하고, 여기 GL 표시를 안 했네요, 진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450 들어가고요. 요 문 올라가서 요 온수 파이프 끝선 있죠, 요선. 요선에다가 하나 선택해서 여기가 150이다라는 거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반자 높이 선택해서 반자 높이 2400 확인시켜 준 다음에 제일 끝선인데 콘크리트 끝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콘크리트 끝선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선들이 지금 다 길쭉길쭉하게 나왔잖아요. 물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이거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 좀 죄송하지만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직접 이쪽 편에서 작업을 해서 밀어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직접 작업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어떤 걸 해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밀어시키는 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그립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일률적으로 그냥 맞춰버려요. 왜냐면 이쪽에서 맞추면 자칫 이쪽에 넘어오는 치수를 잘못 맞출 수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쪽 편에서 그냥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움직였죠? 네. 제가 여기서 뭔가를 잘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치수가 바뀌어 있어요. 자, 요런 게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 여기 또 움직였다.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져서 그래요, 얘가. 자동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잘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선택해서 50 부분을 선택해서 문자만 이동을 하면 이렇게 50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200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자만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데 잘못해서 이게 250으로 2050으로 보일 수도 있죠. 250이죠. 250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0을 가운데 맞추시고요. 50을 한 번 더 움직이는데 밑으로 내려버리세요. 이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오히려 겹쳐지는 게 더 해가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 에디트 선택해서 새로 만들기 0 지우고 설계 치수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2400을 바꿨네 제가. 네. 얘도 뭔가 움직였네요. 이게 2400이 아닌 거 보니까. 만약에 시험 때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숫자만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출력해서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떤 이렇게 작업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일단 밑에서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어디서 지금 제가 아까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 어디서 제가 살짝 움직였는데 그게 안 맞는 게 여기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안 맞았네요. 여러분들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문자 에디트에서 새로 만들기 네. 설계 치수 하고 확인해서 바꾼 다음에 자, 지워버리고요. 자, 문자 부분이나 이 치수 선택했던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어차피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치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레이어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 빠져 있는 것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 남은 것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표제란 삽입하는 거까지 할 건데 표제란 삽입은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할 줄 아실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최대한 빨리 해서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마무리를
지워보고요. GL 라인 들어갔고, 여기는 10에 3울매였을 거예요. 3.5울매가 아니라. 여기는 10이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복사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표제란까지 완성을 하시면 여러분들 도면을 다 완성을 한 겁니다.